안녕하십니까. 분당청도 전문가 관장 황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윈터스쿨 설명회 오셨죠.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이면 이제 지금 중간고사 아시겠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가요? 왜냐면은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면 이제 아마 반 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거예요. 본인은 정시를 갈까 수시로 갈까를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죠. 섣부른 판단이고요. 오늘 댁에 가셔서 우리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까지 좀 챙기라고. 그러니까 챙기라는 건 성적을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챙기라는 얘기죠. 공부를. 성적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나온 누적 데이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2학년 때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2학년 때 보는 대다수의 시험 과목들이 수능 직접 연계된 범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소홀히 한다? 사실 그건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좀 보시죠. 3, 4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기, 한창 코로나 시기일 때 어떤 반들이 좀 유행이었냐면 빠른 정시반. 이 굉장히 좀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게 왜 사라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 자녀들이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결과가 사실은 나와요. 왜냐면 빠른 정시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정시를 먼저 준비하겠다는 친구들한테. 정시를 대비하겠다는 건 내신 대비하는 별개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정시 대비반을 하면 중간고사 끝나고 놀면 안 돼요. 근데 같이 놀아요. 그 말은 정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학생들이 공부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뭐 이 정도로 조금 어쨌든 제가 명분을 드린 거잖아요. 그 정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요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 거냐면 지금 올해 저희 분당청소년에서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수능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9월 달에 개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올인원이라 해가지고 고3 친구들도 재수생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재수생과 현역생들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차이 때문에 정시에서 재수생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재수생들이 현역생들에 비해서 대학을 잘 가게끔 하는 세 가지 이유만 우리 고3 친구들이 탑재하고 출발한다면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고3 데이터고요. 하나는 재수 데이터예요. 어떤 게 고3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당연히 파란색이 고3이겠죠.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시작 자체는 반드시 재수생보다 고3 친구가 더 빨라요. 왜냐면 학교라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연속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고3 친구들이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인데 여기 3월하고 4월, 5월 사이에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4월하고 5월 사이에 뭐가 있죠?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가 이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시기가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아까 제가 넘겼던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모의고사 대신에 5월 모의고사 실시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4월, 5월 모의고사 사이에 1학기 1차 고사, 6모 이후에 1학기 2차 고사를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1차 고사 이후에 1차 고사 전후로 해서 학생들 굉장히 많이 좀 흔들려요. 분명히 지금 정시 대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친구들 중에서 대다수는 말이죠. 3학년 1차 고사, 2차 고사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수시파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학생들이 포기가 굉장히 빨라요. 왜 포기가 빠르냐면 지금 요새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단타성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양적 학습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게 지금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내신을 공부하는 패턴이나 수능을 공부하는 패턴이나 어쨌든 간 중심이 되는 코어는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 원리 학습을 하지 않고 양적 학습을 위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수능을 공부했을 때 양적 학습으로 일어났던 게 먹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제가 이제 매해 윈터스쿨 설명회도 진행하고 매해 윈터스쿨 때 고3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참고로.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에요. 맞죠? 우리 자녀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수학이 아니라 사실은 국어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이제 말을 배우는 걸 제외한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수학인데 정작 고3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먼저 빨리 공부했고 먼저 제일 빨리 안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먼저 첫 번째로 기출문제 때문이에요. 기출문제 고2 때 수원하고 수투 내신 대비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야 돼요. 요새 내신 기출문제에서 대다수 출제돼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예비고1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리니얼이 되지 않은 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새로운 신선한 조금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따다 쓸 수밖에 없고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이 친구들이 기출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지 않고 그냥 OX에만 포커스를 많이 둬요. 그리고 실제로 OX에만 포커스를 둬도 이 친구들의 내신 성적은 웬만하면 나와요. 왜냐면 내신은 숫자 변형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 학습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주는 자료에 교재에 실려있는 건데 지금 작년 수능 미적분 문제인데 지금 여기가 문제풀이 파트예요. 지금. 근데 여기 문제풀이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우측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문제에 적용되게끔 정리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원리학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은 OX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풀기는 해요.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수능 문제들은 2가지 이상의 개념이 포함돼서 나와요. 분명히 유사성은 있어요. 유사성도 있지만 중요한 건 2가지 이상의 개념이 합쳐진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서 평상시에 보지 않던 문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문을 이해해야 되고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데 요새 친구들은 지문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건. 요새 활자 애들 많이 보나요? 활자로 된 책 거의 안 봐요. 패드에 적혀있는 그 글씨를 보지. 글씨를 보면 다행이죠.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자로 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시대적 흐름인 거고 그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지문 분석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친구들한테는 개설되진 않지만 올해 윈터부터 고1, 2는 새롭게 개설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문해력 수업이라고. 워낙 지문을 리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어도 안 돼, 수학도 안 돼, 영어도 안 돼요. 그나마 셋 중에서 하나가 잘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감각적인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부분에서 성적이 나온다는 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이란 얘기예요. 이번에 9월고에서 굉장히 쉬웠죠. 굉장히 쉬웠어요. 뉴스 나왔어요.
국어 만점자가 의대 정원만큼이래요. 그러면 예측해 보건데 올해 수능은 분명히 어려워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어 만점자가 의대 정원이라는데 심지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었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으로 돌아갔을 때 작년 수능 불수능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작년 수능 끝나고 설명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물어봤어요. 어머님들께. 다 불수능이에요. 아니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대요. 그 최상위권 친구들은 원리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상위권인 거고 감각적으로 1년을 보냈던 친구들은 불수능이었던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내년 1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낼까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출발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공부 습관, 학교 빼고 다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환경,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친구들이 1, 2학년 때도 똑같이 중학교 습관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주변 친구들이 그대로잖아요. 맞잖아요. 인강 보는 거,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독서실 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죠. 그럼 변화를 줄 만한 문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터닝 포인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2까지는 중학교 5학년이에요. 실제로요. 그나마 고등학교 3학년이 중학교 6학년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중학교처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단어 안 외우고 과제 전날하고 과제 밀리고 남고 고3 때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근데 내신 때는 학원에서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과목 해봤자 시험 범위 조그마한 부분에서밖에 출제가 안 돼요. 수능은 전범위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2개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걸 공부하기에는 분명히 원리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고3 때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분명히 있어요. 단, 기출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들을 고3 겨울방학 때 만들어야 돼요. 혹시 티처스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요새 프로거든요. 되게 거기 나온 선생님들이 되게 팩폭을 막 해주세요. 근데 웃긴 건 제가 팩폭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팩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팩폭하는 게 아니라 느낌발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인강 선생님이든 대다수의 형강 선생님이든 고3 출발은 기출문제예요. 작년 학생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올해 학생이죠. 그러니까 올해 고3. 제가 잔소리 진짜 많이 했는데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다가 안 듣겠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본 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안 듣겠대요. 근데 너는 그러면 수학을 지금 100점 맞고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100점이 아니면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건데 왜 기출문제 소홀히 하냐. 사설목에서 풀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네요. 평가원의 의도, 수능의 실제 의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설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만드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을 흉내내는 거예요. 각 선생님들이 수능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새로운 변형 문항이에요. 수능 의도가 아니라고요. 평가원 의도가. 그러면 평가원 의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저는 잔소리를 이런 잔소리예요. 문제를 딱 보여줘요.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근데 이 기출문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너는 공부 안 한 거다. 물론 문장은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독특한 도형이나 그림은 기억나요. 아이들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기출문제 보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달 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외운다는 게 진짜 맘먹고 외우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외워진 현상, 이런 걸 체화라고 하죠. 체화가 될 정도까지 보라고 한다고요. 분석하고. 이런 게 된 친구들이 진짜 성장하고 심지어 그래서 재수생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서울대 가는 친구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맘때쯤 뭘 질문하냐면 사설 모의고사랑 평가 문제를 둘 다 들고 와요. 저한테. 이 사설 모의고사 제가 틀렸어요. 근데 제 생각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이 평가와 모의고사는 비슷한 게 맞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보여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오답정리예요. 요새 저도 그렇지만 오답노트를 만들어줘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요새 오답노트 만들기 얼마나 편해요. 패드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한마디는 좀 해드릴게요. 학생들 고3 때 절대 패드에 문제 풀지 말라고 하세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얼마 안 해요. 근데 그걸 다운받아서 패드에 풀고 있어요. 안 돼요. 시험은 펜으로 풀어요. 분명히 패드에다 적는 것과 진짜 샤프로 종이에 적는 것과는 달라요, 느낌이.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듣고 대학 간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서울교대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9월 달부터 뭐 했는지 아세요? 재수생이었으니까 점심 저녁으로 다 먹어요. 근데 식사를 점심만 신청한 친구예요. 이유는요? 몸 관리 아니에요. 다이어트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면 저한테 욕먹죠. 고3 이 시기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저녁을 도시락을 싸봐요. 3개의 메뉴로 돌려가면 수능 때 먹을 걸 미리 먹고 있어요. 감각 자체도 맞추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제일 편한 음식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그걸 미리 먹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왜 패드에 풀고 있냐고요. 패드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만 쓰면 돼요. 사진 찰칵찰칵 찍어서 잘라서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오답 노트고요. 오답은 반드시 일주일에 2번 이상 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최상위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학생들이 특히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채점을 학원을 수요일날 가면 월화 채점 안 하고요. 수요일 학원은 이게 채점이에요. 모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는 요만큼 치고 X는 이렇게 쳐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 틀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푼 거에 대한 풀고 오답 정리.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다시 한번 오답 정리. 이런 오답 정리가 된 친구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 재수생 친구들은 꾸준히 다시 봐요. 성공하는 재수생 친구들은. 근데 고3 친구들은 본인이 틀린 문항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김민정 선생님 아세요? 국어에? 김민정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서 설명하셔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니들이 푼 문제는 다시 수능에 출제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수능에서 똑같은 걸 틀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OX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어야 돼요. 코멘트 적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재수생한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3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할 때 본인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3번째는 습관이에요. 실제로 제가 시키고 있는 건데 재수생과 현역생의 차이는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왜냐면 현역생들은 한 공간에서 공부하지 않고 움직여 다녀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체육대회 이런 이벤트도 분명히 있어요. 수학여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정작 고3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가진 않거든요. 근데 고2가 수학여행을 가면 같이 설레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가지 않아요. 졸업여행 가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들이 왜 설레냐면 본인이 공부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2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만 할 게 정해져 있다면 설렜다가 잠깐 설렜다가 돌아와서 본인 공부를 한다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어요. 밸런스 있게. 제가 이번 서머스쿨 때 고3 친구들은 어쨌든가 올인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었지만 1, 2학년은 서머스쿨이라고 얘기해서 했었는데 제가 1, 2학년한테 시킨 게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스케줄러예요. 책으로 된 플래너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일요일날 야간에 30분 1시간 공부 안 하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음 주에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수정도 가능하죠. 물론 이건 진짜 잘된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계획하고 OX 적었잖아요. O. 세모. 아래 보이세요? 여기 13H 19에 13시간 19분. 근데 저기 아래 뭐가 더 있어요? 국어 몇 분, 수학 몇 분, 영어 몇 분. 이게 밸런스예요. 밸런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수능 시간 있죠? 수능 시간. 탐구는 30분씩 보잖아요. 30분 두 번이니까 1시간이잖아요. 수학은 몇 분 보죠? 1시간 40분. 그게 비율이에요. 대략적인. 그 다음에 본인 부족한 거 조금 더 늘리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학을 조금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국영수를 해야 되는데 단 겨울방학 때부터 한국사라든지 탐구는 조금씩 해줘야 돼요. 탐구는 겨울방학 때 최소 한 과목은 1독은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반독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발 인강만 보고 있지 말라고 하세요. 인강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뚜렷하다고 봐요. 인강 많이 보죠. 나중에 아이디 들어가 보세요. 100% 맞는지. 거의 없을걸요. 100%가 됐다. 그럼 일단 의심하세요. 틀어놓고 자진 않았는지.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아니 영화보다 졸기도 하는데 인강보다 졸 수도 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요새는 제가 충격적인 걸 들었어요. 유튜브에 그런 게 있대요. 선생님들이 웃긴 말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모아놓는 영상이 있대요. 그거 틀어놓고 그것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게 유튜브에 주는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인강을 본다면 학원처럼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봐야 돼요. 스탑 걸지 말고. 그건 다시 보기 할 때 하러 가세요. 학원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티처스. 그러니까 저도 위클리 스케줄을 짤 때 인강은 학원이니까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라 그래요. 티처스에서 정순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데요. 인강을 볼 때 외출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서 보라고. 학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강을 보면서 시간을 느려뜨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 수학이 일주일간 뭔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 국어는 일주일간 뭔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 영어는 이번 주에 정말 잘 됐던 것 같아. 본인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돼요. 뒷장이에요. 뭐냐면요. 10시에 집에 간다고 가정하죠. 그럼 9시 반부터 저는 이걸 보고 있으라고 해요. 보고 아침부터 공부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1교시 때 영어를 들었으면 영어 수업 때 뭐 했지? 오후에는 수학을 들었는데 수학을 뭐 했을까? 이 시간에는 내가 수학을 자습했는데 어떤 문제를 풀었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수업 때마다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적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리뷰입니다, 어머님들. 자연스러워. 근데 이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쓰는 감각,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이걸 채우는데 재미를 익혀요. 그러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리뷰를 하는 거고 이게 되면 오답 정리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 자연스러워지는 거라고요. 적어야 되니까. 그냥 OX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친구들은 몇 개 맞았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많이 틀렸어 오늘.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리뷰까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만
고3을 성공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수시로 대학을 가든 논술로 대학을 가든 정시로 대학을 가든.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1, 2월 달에 누구나 다 공부합니다. 누구나 다. 공부 안 하는 고3 없어요. 그렇다면 1, 2월 달에는 제일 효과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월 모의고사가 되면요. 끝나게 되면 100명 중에서 80명은 남고 20명은 아웃됩니다. 20명은 앉아만 있어요.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수능까지 가야 될 100명의 인원 중에서 70명에서 60명 정도만 남아요. 자, 여름방학 때는 거의 이탈이 없어요. 근데 구모가 끝나고 나면 40명 정도만 남아요. 나머지는 앉아는 있어요. 왜? 어쨌든 부모님 또는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본인을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그냥 관성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본인 마음속에서 재수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꼭 보세요. 학생이 엄마 나 재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불안해. 혼내세요 돼요. 그건 마인드 자체부터 잘못됐어요. 올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9월 이후부터는 체력전이에요. 이제부터 남는 친구가 대학 가요. 왜? 나머지 60명은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질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내년에 겪을 현상들이에요. 부디 9월이 끝났을 때 100명 중에 40명 안에 들어야 되지 60명 안에 들게끔 만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겨울방학 끝나고 3월, 5월, 6월에 위기감을 느끼면요 내년에 다시 볼 가능성 커요.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건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뒤로 쭉 넘어가서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브로셔가 받으셨죠? 18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18쪽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네, 18쪽. 자, 저희는 1월 2일 날 윈터스쿨이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하고 1월 3일에는 야간 수업만 진행이 돼요. 그리고 1월 4일 토요일부터 2월 22일까지 7.2주 동안 학생들이 윈터스쿨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하는지 시간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시간표 보고 계시죠? 학생들이 7시 50분에 등원하게 됩니다. 7시 50분에 등원하게 되면 50분까지 등원이에요. 50분부터 20분간 이 친구들은 담임조의 시간이에요. 물론 담임조의 시간은 아침에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단어 시험을 매일 본다는 거예요. 영단어 시험을. 자, 근데 화, 수, 목은 영단어를 봐요. 저희 수능 워드마스터 2000 볼 거예요. 다 봤다고 생각하시죠? 학생들 그 단어장 주고 거기 내에서 시험 보게 하면 틀리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왜? 표제어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영단어 시험에서 품사도 보고요. 옆에 있는 예문에서도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렇게 화, 수, 목을 볼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에 뭐 하냐? 화, 수, 목에 봤던 영단어를 바탕으로 한번 더 볼 거예요. 리뷰인 거죠. 자, 그럼 월요일에 뭘 볼까요? 지금까지 총 누적. 끔찍하죠. 근데 고3일 때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영단어 본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스캔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영단어 PDF가 아니라 아마 부모님들께 이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럼 어머님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믿고 맡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쓰기 진짜 어려워요. 아마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2주차 때 봤던 스케줄러가 7주가 끝났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게 발전된다면 더 믿음이 가겠죠. 학생에 대해서. 근데 고3 때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아세요? 학생하고. 부모님들은 답답해요. 막 애가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는 공부한다고 막 뭐라고 하죠. 근데 또 애는 예민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방학 때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것만 가끔 보시면 돼요. 이걸 월요일 날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학생들이 8시 20분부터 야간까지는 수업을 듣게 돼요. 자, 근데 8시 20분부터 야간 10시까지 수업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저희는 100% 선택형 수업이에요. 자, 근데 학생들한테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100%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학생은 윈터스쿨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진단고사, 성취도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실시할 거고요. 국영수를 실시하는데 맨 앞에 시험 범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 범위 본 것에 대한 피드백은 전부 다 PDF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자녀의 수준이. 수학원은 기본반을 들어야 됩니다. 수투는 실력반을 들어도 됩니다.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선택을 안 해도 돼요. 다만 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홈페이지에 뭔가를 또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의 계획서. 왜냐면 수준도 결정은 돼 있지만 똑같은 수원 수업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영상이랑 강의 계획서를 봤을 때 나 저 선생님이랑 맞을 것 같아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내려면 본인하고 제일 잘 맞는 강좌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걸 11월 말에서부터 12월 초에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학생이 보고 부모님들과 논의를 해서 12월 28일 개강 OT를 해요. 그때 학생들이 와서 시간표를 작성할 거예요. 시간표를 작성하게 되면 학생들 별로 시간표가 전부 다 다르겠죠. 다 달라요. 자, 그리고 그 시간표를 바탕으로 해서 7.2주가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물론 시간표는 바꿀 수 있어요.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단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출발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강좌를 바뀐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학생이 포기하게 돼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되 바꿀 수는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아침부터 야간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오후 6시까지는 수업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수업을 들을 때는 여기 강의동으로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자습할 때 옆에 저희 라이브러리 동으로 가서 자습하게 될 거예요. 자, 저희는 토요일 6시까지가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셔틀버스를 아침, 저녁으로 다 운행하고요. 토요일에는 아침만 운행해요. 왜냐면 야간까지 공부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분산돼서 그래요. 단, 고3 친구들한테는 저는 둘 중 하나에 선택하는 걸 권장해요. 토요일 야간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쉬든가, 토요일 야간 일찍 갈 거면 일요일 와서 공부를 하든가. 고3이잖아요. 겨울에 제대로 습관을 좀 만들어놓고 양쪽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시간적인 절대적 시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야간까지 전부 다 식사는 가능하고요. 토요일 야간에 석식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일요일은 식사는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도시락을 싸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다 생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6시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 그런 공부하게 되냐면 66시간에서 69시간 정도로 공부하게 돼요.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학생이 66시간을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학생에게 바람직한 수업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일까요? 반 정도가 좋아요. 반 수업, 반 자습. 그러니까 33시간 정도 수업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시간표에서 앞장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앞장으로 넘기면 바로 고3 시간표가 있습니다. 17, 16, 15, 14페이지예요. 네, 15페이지 맞죠?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다 지금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뭐 국어는 수능 국어라고 나와 있는데 문학 독서가 구분돼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수능 국어로 합쳐져서 진행되는 강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논술도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논술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에 꼭 필요한 국, 영수, 탐구에다가 실전 모의고사, 대학별 고사까지 윈터스쿨 내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수준별, 강사별로 다 개설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브로셔 내에서는 수업이 그냥 수준별로만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문학 기본, 문학부. 근데 그 내에서도 강사별로 또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되는 강좌 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보시고 30시간 정도를 학생이 들을 수 있게끔 시간표를 선택. 근데 시간표를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성취도 고사를 본 이후에. 왜냐면 성취도 고사의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취도 고사 결과를 보면요, 학생들에 대한 공부 습관이 보여요. 국수, 영어 토탈에서 보면 습관이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를 짜실 때 성취도 고사를 반드시 먼저 봐주셔야 되고요. 성취도 고사를 보시려면 일단은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 저희가 어느 일정이 지금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윈터스쿨 동안 7.2주를 보내게 될 거고요. 모든 강좌는 전부 다 영상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복습 가능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강사별로 전부 다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교재 자체는 저희가 또 아무래도 너기줄 아세요? 고쟁이는 아실걸요? 1년에 많이 쓰잖아요. 전부 다 이투수 교재인데 학원 교재뿐만 아니라 강사 교재까지 전부 다 윈터스쿨 때 진행될 거기 때문에 뭐 컨텐츠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3하고 재학생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수능핏, 2강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12인제 서바이벌 모의고사까지도 전부 다 학생들이 지금 선택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터스쿨 때 빠른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보고 있겠죠. 자, 이렇게 컨텐츠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학원에 출강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정말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친구들 진짜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습관이 변화가 필요한 이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윈터스쿨도 하나의 선지로서 고민해 주시고 그냥 저희 윈터스쿨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수업이 고3 친구들이 꼭 해줬으면 하는 3가지, 이거는 꼭 잘 정리해 주셨다가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고3 설명회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수업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잔소리하면 입 튀어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선생님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꿋꿋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올해 대학을 분명히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2학년은 담임 선생님의 수학쌤으로 배정이 돼요. 근데 3학년은 전략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입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입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컨설팅부터 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3학년이 지금 4개 반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거 말씀드리면 올해는 좀 이런 반도 좀 개설을 할까 해요. S 내신반, S 수능반.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수능으로 대학 갈 애들과 내신으로 대학 갈 애들은 전략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 자체도 학생의 성적, 내신, 모의고사 이런 거 토탈적으로 체크한 반배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내신이나 수능에서 약간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겨울방학 때는 이제 기본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성적 향상의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담임 선생님까지 배정이 돼서 전부 다 진행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모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나서 다음 2부인 저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존에 다닌 학원들 다 정리하고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윈터스쿨에 재원하면서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조퇴나 외출은 가능합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권장드리는 건 그래도 한 공간에서 마무리를 하기를 좀 권장드리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학생들 스케줄링 부분도 있어서. 근데 외출이나 조퇴는 가능하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10월까지만 할인 마감이에요. 작년에도 10월 마감 전에 거의 등록이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리가 먼 부모님들 계시죠? 셔틀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빠른 데는 지역마다 마감이 다르니까 10월 중순에 마감이 되는 셔틀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가 막 20명, 30명 됐었던 지역도 있어서 등록을 조금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내고 싶은데 셔틀버스 때문에 못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셔틀버스 노선이랑 이런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저는 권장드리는 게 항상 예비 고3이잖아요. 저는 빨리 등록하고 빨리 성취도고사를 보는 걸 좀 권장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성취고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 자녀가 뭐가 부족한지 빨리 진단이 돼요. 근데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진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학교 생활을 하니까. 근데 진단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단고사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조금 받아 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